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여름이 지나가면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을 간 기준이 주인공입니다. 기준이 이사간 이유는 농어촌 전형을 쓰기 위해서인데 이는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른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그들끼리 소통을 하는 것과 아이들끼리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른들은 모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의 엄마가 있죠. 기준의 엄마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면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며 웃기지 않느냐며 험담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녹아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반대 조끼를 입고 그 건설 현장 입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등 뒤에서는 그렇게 욕을 해대지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화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영준, 영문 형제가 문제임을 알고 있지만 좋게 포장해서 돌봐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결을 하지를 않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도시에서 이쪽 시골로 전학을 온 기준의 엄마와 기준을 보아하니 부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잘해줍니다. 그러나 하교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왜 지금 하교를 하냐며 핀잔을 주며 그런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준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척 자상한 척을 하지만 영문에게 돈을 주면서 아저씨는 이런 아저씨야 라고 말을 하는 등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중성을 알고 있고 어쩌면 경험도 해본 아이의 입장에서의 인물은 영문입니다. 영문은 영준과 함께 지내며 형제인데 생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의 이미지가 있는 캐릭터인데 어른들의 순리를 이해를 하고 경험도 했으며 아직 아이기에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만드는 현실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입니다. 영문은 마을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일진에 속합니다. 위험한 아이죠. 도둑질을 하고 삥을 뜯고 가게를 털고 서열을 정리하는 등 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 그런 형입니다. 영문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데 영준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다니며 일찍 알바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단지를 붙여가면서 자전거도 훔쳐다 팔고 가게를 털고 이런 방법 등으로 돈을 버는데 돈은 버는 행위가 정당하게 돈은 버는 것도 있고 범법도 섞여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아이인 것인데 이런 영문의 동생인 영준과 기준이 친해지면서 서서히 접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플스로 호감을 산 기준은 빠르게 학교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기준의 엄마가 커뮤니티에 녹아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유사해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은 의도일 것입니다. 기준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게 당연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영준은 우정을 쌓습니다. 그런 흐름은 초등학생들의 우정 쌓기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일탈을 섞은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준은 일탈의 행위를 놀이 혹은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준의 기준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입니다.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있고 적당히 돈도 있고 혹은 돈이 많고 친구들하고 당연하게 필수로 게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가정의 중심이 본인인 삶 그것이 기준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나와 그렇지 못한 시골에서 기준이 영문, 영준 형제와 어울리면서 일탈은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재밌으면 더 하고 이런 놀이인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문 영준의 형제는 이런 행위가 일탈과 놀이가 아닌 생계와 삶입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그만둘 수 없고 재밌다고 해서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 쾌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영문이 플스와 아디다스 신발을 돈을 벌어서 갚는 것에 있죠. 아직 아이기에 보호자가 없는 형제는 이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제들의 처지를 취한 말들의 시간에 나오는 그 남매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영문의 이름을 빌려서 삥을 뜯었을 때 영문이 어이없어 하는 것과 저녁에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러서 영문이 야 너는 이게 재밌냐? 라고 따져 물었을 때 기준이 마치 들킨 것만 같은 표정을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정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릴 수는 없고 만날 뻔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적이며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되고 그런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어 사회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영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정오와 여름밤의 서늘함을 오고 가면서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는 기준의 엄마와 담임 선생님이 CCTV를 확인하면서 신발 도둑을 찾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엄마와 선생님은 영준이 처음부터 범인이다 가져갔다 라고 상정을 한 채 그 CCTV를 보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CCTV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지만 구별이 가능하고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영준이 신발을 처음으로 가져갔는지가 모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색안경을 낀 어른들은 자신들의 그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시선은 영화 전반에 나와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보는 그 시선과 일치하면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기준은 시골에 이사 갔던 경험을 추억으로 남기겠지만 영문과 영준은 그 일로 생활이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영향을 준 여름이 지나가면에 대한 한 줄 평은 정오의 뜨거움과 한밤의 서늘함의 반복 속에 마주칠 듯 평행하는 아이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